국세 기본법 마지막 강의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 8장 보칙하고 제 9장 벌칙입니다. 실제 제가 기출문제를 보니까 보칙하고 벌칙은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보칙하고 벌칙도 이제 아주 가끔 나옵니다. 아주 가끔. 뭐 주기는 별로 없어요. 주기는 별로 없고 그냥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보칙에서 나온 부분은 고지금액의 최저 한도, 포상금의 지급, 서류 접수증 발급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뽑아 왔는데 이거는 그냥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칙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벌칙 나온 적이 없고, 납세 관리는 이제 간단히 납세 관리는 좀 둘 수가 있다는 거고, 고지금액의 최저 한도가 나옵니다. 고지금액의 최저 한도는 우리가 이제 만원 미만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고지는 안 하는 거죠. 만원으로 하면 이제 우편비와 발송비하고 거기는 잡다한 비용이 드니까 만원 이하가 되는 우리 국가 손해니까 안 하는 거죠. 뭐 이런 개념인 거고, 국세 행정에 대한 협조 해야죠. 해야 되고, 포상금의 지급입니다. 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20억. 20억이고 1호에 해당하는 자는 40억. 맥스입니다. 맥스. 많이 주죠. 20억. 일반적으로 20억. 1항은 조세 탄류를 한 자에게 탄류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행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40억까지. 나머지 20억. 맥스입니다. 맥스. 그 다음에 공무원은 안 준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라 은닉재산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는 실제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20억, 40억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단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이 사람한테도 포상금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세자료 제출과 수집에 대한 협조, 또 해야 되는 거고, 지급 명세서 자료에 대한 이용, 장부 등의 빚자 보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장부 빚 증거 서류는 거래 사실 속하는 가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 법정 신고기한 지난 날부터 5년간입니다. 5년간 보존해야 된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입니다. 5년간. 예를 들면 이제 2020년 우리가 이제 실제 2020년 거는 신고가 법인세라면 2021년 3월 30일까지 할 거고, 그러면 5년간이니까 이때부터 5년간입니다. 5년간이니까 2026년 이런 개념입니다. 실제 이 날짜가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일자가 아니라 이제 신고 기한 보시면 되고, 네, 서류 접수증 발급에 대한 문제도 나온 적 있습니다.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가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가세표준 신고서, 가세표준 수정신고서, 경전청구서 또는 가세표준 신고, 가세표준 수정신고, 경쟁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겠죠.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우편신고는 못 가고. 근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에는 전자 형태로 통보한다. 당연히 서류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문서로. 그러니까 문서로 접수됐다는 거는 발급해 준 겁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통령 정하는 서류는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제가 보기에는 보칙에 보시면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도 전혀 관심 없는 부분인데, 보칙이 자주 나오는 거, 아주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제 보기에는 이게 왜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그럴까? 아니면 뭐 굳이 뭐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저는. 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네, 가족관계 등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목만 보는 거예요. 이게 금품 수수비 공여에 대한 징계. 네,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은 3개가 있는데 직무집행 거부된 과태료 2천만 원이네요. 네, 금품 수수비 공여에 대한 과태료 실제로 종종 있죠.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지금까지 해서 이제 보칙하고 벌칙해서 끝났고, 그래서 이제 국세기준법 다 끝난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교수님들 관심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국세기준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치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개념이 있고, 이론적인 내용이 있고, 절차법이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절차법에 대해서는 크게 교수님들 관심은 별로 없고, 실제 이제 실체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심 있는 부분, 우리 이제 국세기준법 다시 한번 보면 총 구장, 벌칙까지는 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은 총칙, 2장은 이제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3장 납세 의무, 4장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5장 가세, 6장 국세 환급과 국세 환급 가산금, 7장 심사 심판, 제7장이 납세자의 권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순서로 약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약간 시간 순서로 조문을 만든 거예요. 시간 순서로. 뼈대 우리 국세기준법 조세는 뭐냐? 기본 개념을 잡아준 거고, 납세 의무가 이제 성립됐잖아요. 납세 의무가 성립된 거고, 언제 납세 의무를 인식하냐, 납세가 인식하냐를 정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그리고 일반 채권과의 관계를 보여준 거고, 가세를 해준 겁니다. 가세를 하고, 가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환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불복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나온 거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제 나름 신경 써서 만든 조문입니다. 시험에 주로 나오는 부분은 제2장 국세부가 세법 적용은 뭐 1, 2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 2년에 한 번씩. 교수님들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부가의 원칙하고 세법 적용의 원칙이 이제 교수님들의 관심 있는 부분이고, 이 총칙도 이제 관심 있는데, 이제 통칙 쪽하고 인격 이 부분이 관심 있고, 서류 송달은 요즘은 약간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관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통칙하고 인격이 있고, 제2장은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 제3장은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하고 납부 의무 소멸, 쟁점과 관련됐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승계, 연대 납세 의무, 납세 담보 외에는 다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국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는 제2차 납세 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국세의 우선권보다 제2차 납세 의무가 더 중요하고, 이건 교수님들 관심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정 납세 의무는 관심도 별로 좀 떨어지고, 가세 부분에서는 수정신고와 경쟁등의 청구, 가산세 부과 감면, 이것도 이제 거의 매년, 둘 중에 하나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금과 가산금은 좀 떨어지고, 심사와 심판은 통칙 부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납세자 권리는 세무조사 부분, 이것도 이제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국세기준법 끝나고,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수험생 입장이라든지, 과거 제가 수험생 했던 거 보면, 우리가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제 뭘 두면, 주요 테마가 이제 국세기준법, 법인세,
생각보다 이게 시험 범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상증법, 거축법, 그 다음에 뭐 징수법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게 뼈대가 되는 겁니다. 뼈대가 되는 거고, 우리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제 세무사, 그다음에 7급, 9급, 그것도 한 5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별로 없고 마이너스 하나 정도 이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수험생들이나 이제 학원들을 보면 대부분 요거 위주로 가르쳐 줍니다. 요거 위주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리걸 마인드라든지 이런 세법 마인드가 별로 없는 상태에 얘를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법인세는 특히 이제 회계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약간 얘하고 좀 논외입니다. 얘는 소득세고,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약간 나온 데가 이제 프랑스 쪽에 나온 겁니다. 프랑스 쪽 법률을 약간 베낀 우리 출발점이 그런 거라서, 얘는 좀 회계랑 기본정도 개념만 있고 접근하기 쉬워요.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강의는 요걸 마치고 얘를 시작할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먼저 보고 부가가치세 보고, 다시 얘를 보고 법인세 보고, 다시 얘를 보고 소득세 보고, 이런 식으로 가서 그 국세기본법에 얘의 뼈대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 개념들이 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고, 국세기본법이 이제 헌법 같은 개념이에요. 세법의 헌법 같은 그 밑에 그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이제 바닥에 국세기본법이 있는 겁니다. 기본법이 있고, 여기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세기본법 상당히 중요한 거지, 뭐 시험 앞두고 뭐 두세 달 전에 보기 시작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고, 그냥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냥 대학원들 보면, 대학원들 이게 이제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이고, 그 한 학기 과목이에요. 한 학기 과목이고, 얘도 이제 한 학기 과목이고, 소득세하고 부가세는 이 두 개가 합쳐서 한 학기 과목입니다. 한 학기 과목이고, 이 상증법도 다른 것들랑 합쳐서 하는 과목이에요. 제가 뭐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실제 이제 우리가 수험생들 책들 보시면 법인세 두께하고 이제 국세기본법 두께를 비교하시면 이제 국세기본법이 더 얇은데, 실제로 대학원이라든지 교수님들 중요도를 따지면 얘가 엄청 높습니다. 얘는 실제로 이제 얘는 이 법인세 약간 세무회계 특근 시험, 뭐 기술자 개념인 거고, 얘는 진짜 이론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재는 그래가지고 제가 얘는 나중에 보시니까 일단 먼저 강의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부가가치세가 나올 거고, 교재는 제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교재가 좀 다릅니다. 다른 교재로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되지만, 지금 제가 교재 만들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주제가 있고, 주제가 첫 번째로 이제 관련 조문,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이제 필드에 나가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 일할 때는 이 수험 서적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두꺼운 서점 가면 뭐 법인세 이론과 실무 이런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실제 잘하시는 분이라든지 내가 실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보고 뭘 보냐, 실제 법만 봅니다. 법, 시행령,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요거를 보지, 실제 그 이론과 실무는 진짜 회사라든지 이제 실무자들, 그러니까 전문가, 준 전문가분들이 이제 주로 보는 거고, 실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법조문을 봅니다. 책은 잘 안 사요. 왜냐면은 세법이 이제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리고 약간 책값이 좀 아까워서 법조문을 보시고, 요즘 이제 온라인화 잘 돼 있어서 관련 조문을 볼 겁니다. 관련 조문을 제가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는 해설이 들어가요. 해설이 이렇게 해서 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련 판례가 들어갈 겁니다. 관련 판례가 들어갈 거고, 네 번째로는 그냥 이제 그 계산 문제 같은 게 있어요. 계산 문제. 실제로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계산 문제 사례. 이렇게 이제 책이 이제 구성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집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 제가 이제 문제 할 때 이제 그 지문들 있잖아요. 그 지문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실제 계산 문제는 약간 테크닉한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명확히 안 다음에 그때 계산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문제집은 따로 하나 만들어서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개념사하고 문제집하고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만들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보다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기출문제는 교수님들 낸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만들 거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먼저 할 겁니다. 부가가치세 먼저 할 거고, 국세기준법 지금 뭐 강의하면서 있는데 좀 이게 좀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듬어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순서적으로 국세기준법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다듬어진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부가가치세를 다음부터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